예, 안녕하십니까. 자, 계속해서 패드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명령 보시면 시크 옵션이 있습니다. 시크 옵션을 활성화시키면 신 패드를 만들 수 있죠. 근데 보면 머지 엔드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겉을 합친다 이런 뜻이죠. 자,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스케치를 이용해서 패드 하실 수 있었고, 스케치 중에서 일부분을 프로파일로 정의한 다음에 형상을 올리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는데, 옆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서페이스, 곡면을 이용해서 형상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패드 툴바에 보니까 두 번째 아이콘 있죠. 패드를 하면서 드래프트, 구배도 줄 수 있고 필러 처리도 가능한 이 명령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제 5번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죠? 자, 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우고요. 패드 1도 지우죠. 스케치만 보겠습니다. 스케치는 이렇게 제가 내부적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요 면에다 그려놓은 겁니다. 그렇죠?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요 노란 면에다 그려놓은 거예요. 자, 패드 먼저 스케치를 찍겠습니다. 자, 높이 40으로 하죠. 프리뷰하면 속이 꽉 찬 형상이 되는 거죠. 근데 시크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활성화되는 거죠. 시크 1은 안쪽으로의 두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께 5만을 가지는 형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솔리드 형상이죠. 어떻게 보면 꽉 찬 형상입니다. 시크니스 2는 바깥쪽으로의 두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뉴트럴 5 하면 어떻습니까? 이 5mm를 2.5, 2.5 나눠 쓰는 거죠. 결국은 두께가 5mm가 되는 겁니다. 저는 안쪽으로만 두께를 주죠.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머지 엔드라는 옵션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오케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레퍼런스 툴바 있죠. 혹시나 이 툴바가 안 보이시는 분은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레퍼런스 엘리먼트 있죠. 띄우겠습니다. 자, 살짝 이 노란 면에서 위로 살짝 옵셋된 면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찍고 면을 만드는 방법이 상당히 많죠.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하나씩 배워 나가시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기존 면에서 옵셋하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이 면을 찍어도 되겠죠. 물론 이런 곡면은 안 되겠지만 그렇죠? 평면은 가능합니다. 솔리드의 평면 있죠. 저는 이 면을 찍겠습니다. 위로 20으로 하죠. 옵셋이란 글자가 있고 무브란 글자가 있습니다. 옵셋이란 것은 치수를 제어할 때 쓰는 거고요. 무브는 시각적으로 이렇게 옮길 때 쓰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이거는 무한 평면입니다. 요만한 평면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자, 높이 2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위에서 봤을 때 Z방향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운데쯤에 있게끔 만들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방향을 반대로 하고 싶으면 리버스 디렉션을 하면 되겠죠. 여러 개를 만들고 싶으면 리피트 체크한 다음에 몇 개 더, 3개 더 하면 쪼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죠? 저는 하나만 필요하니까요. 이건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을 하나 만든 거예요. 자,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하늘색. 이 면에다가 한번 스케치 해보겠습니다. 포지션도 스케치로 면 잡고 들어오죠? 원점은 그대로 쓰겠습니다. 오케이. 자, 라인을 여러 개를 그리느냐, 하나를 그리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직선이든 곡선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저는 곡선을 해보죠. 하나만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럼 안쪽으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안쪽으로. 자, 그리고요. 빠져나오겠습니다. 스케치가 지금 중간쯤에 있죠. 면의 중간쯤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패드 해보죠. 찍으면 얘를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뭔가 이상한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근데 이건 에러 메시지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옵션을 잘못 설정해서 그렇습니다. 자, 확인 누르시고요. 자, 높이가 지금 너무 높습니다. 벽보다 너무 높죠? 그렇죠? 저는 한 5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형상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영역을 채워버리죠. 단선일 때는 시크 타입을 하시면 안됩니다. 시크 타입을 하는 순간 두께만을 가진 형상이 되는 겁니다. 두께만을 가진 형상이요. 뉴트럴 5 해볼까요? 두께가 5mm가 되겠죠? 이때 머지 엔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끝이 안 붙어 있죠. 그렇지만 머지 엔드 하면 그때서야 달라붙는 겁니다. 이 옵션은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달라붙일 거냐 말 거냐. 그렇죠? 근데 시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영역을 인식하는 겁니다. 영역. 그럴 때는
요 리버스 사이드하고 리버스 디렉션의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리버스 디렉션은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그런 얘기고요. 이거는 왼쪽으로 채울 거냐 오른쪽으로 채울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형상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파워포인트에 본다 그러면 이런 형상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선을 하나만 그리시고 시크 타입을 체크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구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시크 타입을 체크를 하셔야겠죠. 하고 머지 앤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런 부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반 구조물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여러분이 작업하실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형상을 만드는 방법, 스케치를 그리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이렇게 선 하나만 그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스케치를 약간 수정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스케치를 바깥쪽으로 빼보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자, 그런 다음에 똑같이 패드 하겠습니다. 높이가 너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 5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바깥쪽이 잘려나가죠. 이런 식으로요. 이 안쪽 부분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시크를 체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스케치 길이만큼 만들어지죠. 머지엔드 하면 바깥쪽이 이렇게 잘려나가는 겁니다. 아시죠? 머지엔드. 그러니까 안쪽에 있을 때는 내려주고 바깥쪽으로 삐져나와 있는 부분은 잘라주고. 그렇죠? 시크 타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영역을 인식한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상당히 재미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스케치를 지금 하나만 그렸는데 제가 스케치를 여러 개를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안쪽에도 바깥쪽에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그렸다고 보죠.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패드 얘를 찍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오픈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계곡선이니까요. 예스 하겠습니다. 자, 높이 한 5 정도로 주죠. 계속해서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오픈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시크 타임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뉴트럴 파이버 해보죠. 그럼 탑에서 봤을 때 스케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될까요? 2.5, 2.5에서 5mm가 되는 겁니다. 해제한다 그러면 한쪽으로만 되겠죠. 어느 쪽으로 할지는 상당히 난해하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이거 가지고 방향 바꾸시면 안됩니다. 리버사이드라는 것은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스케치를 기반으로 해서 난 이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5로 주는 겁니다. 5로 주고 여기를 0으로 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렇지만 보통 이제 뉴트럴 5를 쓰겠죠.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요 값을 줘야 되는 거죠. 5mm. 그 다음에 머지엔드 하면 바깥쪽이 잘려나가면서 이렇게 구조물을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Z방향으로 보면 이렇게요. 달라붙죠? 이런 부분은 잘려나가고. 딱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만들면 훨씬 편하죠. 그렇죠? 만약에 진짜 높이만큼 만들고 싶다 면 플레인 한 다음에 화살표 방향으로 윗면을 잡아주고요. 그렇죠? 자, 윗면이 지금 벗어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스케치 바깥쪽으로 나간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에러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약간 스케치를 수정하면 되죠. 밑에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요. 플레인 한 다음에 자, 밑에 면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요 면 있죠? 그래도 에러 나죠. 프로파일 바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스케치 5번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이게 삐져나와 있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패드 스케치 5 찍고요. yes, 시크 타입, 뉴트럴 파이버, 머지 엔드 하면 되겠죠. 높이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자, 플레인 윗면 잡아보죠. 윗면까지 정확하게 올라오겠죠. 자, 아랫면을 잡아보죠. 플레인 한 다음에 아랫면을 잡아주면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여러분이 쉽게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아시죠? 자, 아니면 보통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만들려니까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사각형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선하고 이 선은 어떻게 하는 거죠? 프로젝션 투영을 해오는 거죠. yes. 그런 다음에 필요없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자르고 손가락 아픕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정확히 만든 다음에 이제 패드하면 아무런 문제 없겠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선 하나 가지고 그리시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린 경우에는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한쪽으로 이렇게 선반 구조물처럼 이렇게
그런 형상 만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옵션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요런 형태, 요런 형태, 그렇죠? 만드실 수 있다는 거. 이거 할 때는 반드시 머지엔드 있죠? 머지엔드를 이용하셔가지고, 느리거나 자르거나 하셔가지고 이렇게 네트워크 구조를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선 하나를 가지고 선반 구조물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예. 시크 타입을 체크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예제를 가지고 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6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하이퍼링크 열기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 예제는 뭐냐면 지금 공면입니다. 이거는 공면이에요. 저쪽 GSD에서 만든 공면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스케치 위치에 따라서 실제 결과물은 공면과 공면 사이에 지금 기둥을 세우고 싶은 겁니다. 원기둥을 세우고 싶은데 스케치 위치가 얘는 바깥쪽에 있죠. 얘는 바깥쪽에 있습니다. 얘는 안쪽에 있죠.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보통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스케치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스케치가 또는 바깥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패드 해보죠. 일단 가운데 있는 거는 쉽죠. 가운데 있는 원을 잡으시고요. 해당 방향으로 해서 서페이스 잡아주시고 반대 방향으로 해서 서페이스 잡아주면 그냥 기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깥에 있는 경우 이렇게 작업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방향을 반대로 하겠죠. 그리고 먼 쪽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먼 서페이스를 잡아주고 가까이에 있는 서페이스를 잡아주면 이렇게 스케치는 여기 있지만 형상은 여기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 면을 잡아주고 가까이에 있는 면 퍼스트, 세컨드. 그렇죠? 물론 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먼 쪽이 어디에 되겠습니까? 이게 되겠죠. 얘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거는 얘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물론 이거를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먼 쪽을 잡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그렇죠? 얘는 가까이 있는 거 잡고 얘는 먼 쪽을 잡고 그래도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퍼스트 쪽을 될 수 있으면 먼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게 값이 더 커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뭐 50으로 주고 그 다음에 얘를 마이너스 30 이렇게 줘야지 실제로 남는 부분 2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 쪽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얘 같은 경우는 위에서 탑에서 한번 보자. Z방향으로 봤을 때 원은 정확히 공면 안에 들어오고 있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공면 바깥으로 삐져나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될까요? 아쉽게도 안됩니다. 안돼요. 자, 한번 패드 해보겠습니다. 패드 얘 찍고 여기서 서페이스 한 다음에 이 면을 찍어 보시죠. 되나요? 안됩니다. 왜? 공면이 짧잖아요. 그렇죠? 짧아서 안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공면이 짧아서 안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게 지원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뭐 NX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죠. 이걸 자동으로 내부적으로 연장을 시켜줍니다. 그렇지만 카티아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마다 약간씩 옵션이 틀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해결이 안 되는 방법은 아니겠죠. 이 면을 연장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물론 GSD에서 extrapolate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연장시켜 놓고 파트로 들어와서 작업하셔도 되지만은 여기서 그냥 찍고 그렇죠? 서페이스 잡는데 보니까 짧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extrapolate 하시기 바랍니다. 연장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바운더리 경계죠. 그렇죠? extrapolate라는 것은 누구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모서리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요 모서리 있죠? 요 공면의 모서리 클릭하면 당연히 그 모서리를 가지고 있는 공면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면의 이 모서리에서 연장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만큼 연장할래? 이렇게 길이로 연장하실 수도 있고 특정 엘리먼트까지 연장하실 수도 있어요. 뭐 평면이나 모서리나 솔리드 면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탑에서 봤을 때 적당한 길이만큼 뭐 324면 이렇게 짧죠. 예, 적당히 이렇게 연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면하고의 연속성을 보는 거죠. 뭐 탄젠시하게 연장할 거냐 컬베이치하게 연장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컬베이치가 훨씬 더 부드럽게 공률을 유지한 상태로 연장이 된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연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케이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프리뷰 해보면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 환상적입니다. 그 다음에 서페이스 한 다음에 이 면을 잡아주면 면과 면 사이에 쉽게 만드실 수 있겠죠. 면이 짧다고 그래가지고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카티아의 가장 큰 힘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이 옵션 하나하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각 항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렀을 때 이 메뉴 있지 않습니까? 이 메뉴입니다. 이 메뉴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스태킹 메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카티아의 힘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지금 파트 디자인 패드 배우시는 분한테 그까지 설명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데 일단 뭐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 되시면 날리지웨어 있죠, 지식기반 설계 뭐 그런 부분들도 좀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카티아의 가장 큰 힘은 어디 있다? 마우스 오른쪽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만약에 뭐 보면 어떻습니까? 요 안에 이렇게 딱 숨어져 있죠, 익스트라폴레이트가. 그렇죠? 네. 얘는 아마 제가 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우자. 그러니까 실제로 익스트라폴레이트 하고 패드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트리 구조가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 이것처럼 컨트롤 Z 해볼까요? 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얘가 만들어지는 이런 순으로 트리가 계속해서 누적되겠죠. 그렇지만 금방 했던 방식대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익스트라폴레이트라는 게 내부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트리가 좀 더 간단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우스 오른쪽 메뉴를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우죠. 스케치 괜히 지웠네요. 네, 지우고 요거 해제하면 스케치 살아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보죠. 패드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서페이스를 가지고도 할 수 있네? 그럼 서페이스 가지고 돌출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서페이스 가지고도 포켓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서페이스를 한번 찍어보자. 얘를 찍었습니다. 자, 탑에서 여기서 X 방향에서 한번 볼까요? 자, X. 여기 분홍색이 잘 안 찍힙니다. 좀 글자 컸으면 좋겠어요. 자, 면 찍죠. 그러면 이렇게요. 얘가 지금 어떻습니까? 직선이 아니죠. 곡선입니다. 이렇게 곡선이기 때문에 자, 면을 찍으면 이렇게요. 면을 찍으면 뭔가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네가 지금 서페이스를 선택했다. 프로파일로 서페이스라든지 뭐 페이스, 솔리드 면을 선택했는데 야, 아무리 봐도 디렉션을 잡기에 네가 선택한 거 가지고는 디렉션을 설정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곡면이지 않습니까? 곡면. 그렇죠? 곡면이기 때문에 자, 예스 누를까요? 곡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곡면이기 때문에요. 자, 보십시오. 이게 곡면이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노멀 방향이 어디죠? 이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의 노멀 방향이 어디죠? 이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면 같은 이런 곡면이나 곡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노멀 방향이 싹 틀리죠. 각 지점마다. 그래서 에러 나는 겁니다. 그럼 뭐 디렉션을 다시 잡아주면 되죠. 그렇죠? 이쪽 축 어느 축이죠? Z축이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Z축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XYZ라는 것은 이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평면을 잡아도 된다고 그랬죠. 이 평면을 잡으면 그 평면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럼 반대로 한 다음에 어디까지 가면 됩니까? 서페이스 얘 잡아주면 여기까지 오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재밌죠? 그러니까 곡면을 이용해서도 돌출을 할 수 있다. 결국은 곡면을 이용해서도 포켓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 곡면에 두께를 주고 싶은데, 그렇죠? 곡면에 두께를 줘보자. 근데 이게 패드로 곡면에 두께를 주는 거하고 이 시크니스, 그렇죠? 시크니스, 우리가 보통 이제 곡면에 두께를 줄 때는 시크니스를 많이 쓰게 됩니다. 야구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얘를 좀 더 휘어볼까요? 얘를 좀 더 휘어보자. 이렇게 더 휘어보자. 자, 그런 다음에 시크니스 한번 줘보죠. 찍었습니다. 5, 10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시면 이 곡면에 이 노멀 방향으로 어떻습니까? 노멀 방향으로 1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각 지점에서의 노멀 방향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 나는 이렇게 노멀 방향 말고 특정한 방향으로만 위아래 이렇게 특정한 방향으로만 두께를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는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패드를 하십시오. 예 찍으시고요. 당연히 에러 나겠죠. 예스 하시고 디렉션을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요 평면을 잡죠. 평면이 잘 안 잡힙니다. 요 면을 잡죠. 그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해볼까요? 이렇게. 그렇죠? 뉴트럴 미래 보면 쉽게 더 이해되겠죠? 이렇게 위아래로 되는 거죠. 이 디렉션 있죠? 이 평면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디렉션이.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꼭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곡면을 이용해서도 뭐 할 수 있다? 패드가 가능하다. 그렇죠? 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다음 예제를 가지고 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7번 한번 보죠.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저한테 프로젝션이라는 개념을 배우지 않으셨는데, 자, 한번 보죠. 이렇게 한 겁니다. 스케치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면에다가 이렇게 그린 겁니다. 대충. 그런 다음에 프로젝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면에다가 요 노란 면 있죠? 요 노란 면을 하죠? 요 면. 색깔이 잘 안 바뀌네요. 전체적으로 오토로 해놓고 이 면만 색깔이 잘 안 바뀌네요. 자, 그러면 하이드 하겠습니다. 이렇게 면에다 투영을 해놓은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다시 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돌출해서 곡면을 만들었어요. 자,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곡면상에 있는 그리고 투영된 이 커브, 3차원 커브를 이용해서도 돌출할 수 있느냐? 가능하세요. 가능합니다. 자, 해보죠. 근데 이제서야 노란 게 뜨나요? 얘가 살짝 느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찍으려니까 찍히나요? 안 찍힙니다. 안 찍혀요. 그렇죠? 안 찍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럼 마우스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뭐 하면 되죠? extract 추출해 보겠습니다. 얘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커브만 딱 추출한 다음에 올리려니까 에러 나는 겁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방법은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을 써볼까요? 그렇죠? 색깔을 좀 다른 거로 바꿔보죠. 자, 두 번째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만큼을 GSD에 있는 필 명령을 활용해 가지고 요만큼을 채우겠습니다. 그럼 오케이 하겠죠. 그런 다음에 디렉션의 문제가 있죠. 필하는 순간 여기에 가상의 곡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디렉션 요 면을 잡으죠. 모서리.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돌출되죠. 그런 다음에 어느 면까지 이 서페이스까지 가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죠? 문제는 이런 거예요. 만약 이런 상태로 해서 포켓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필 예 찍고요. 오케이. 당연히 디렉션의 문제겠죠? 이거 잡았어요. 그래서 반대로 한 10만큼만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케이 해보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상하죠? 이 부분은 잘린 것 같기도 하고 안 잘린 것 같기도 합니다. 안 잘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필은 이 상황에서의 필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기존에 있는 옆면 있죠? 이 면하고의 어떤 연속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커브만 가지고 필을 요 내부만 채웠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자,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저쪽에서 GSD에서 작업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 오퍼레이션 툴바 있죠? 여기 보시면 요거 있어요. 트림, 스플릿 있습니다. 스플릿 하신 다음에 스플릿 할 대상을 잡아주는 거죠. 여기다가는 요 면을 잡아주는데 지금 여기는 솔리드의 면이니까 그 면에서 한 면을 하나를 뜯어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extract라는 게 뜯어낸다는 뜻입니다. 추출한다는 뜻이에요. 요 분홍색 면을 찍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그 다음에 커팅할 칼날은 이 커브를 잡아주겠습니다. 지금 바깥쪽이 남게 되어 있죠. 리버스 사이드 한 다음에 안쪽을 남기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죠. 그 다음에 그렇죠? 됐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파트로 넘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포켓 해보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곡면을 여기다 어떻습니까? 서페이스를 가지고 포켓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서페이스 스플릿 한 거 있죠? 이걸 잡아주겠습니다. yes 하고 디렉션 요 면을 잡아주겠습니다. 반대로 리버 디렉션 10만큼 좋습니다. 프리뷰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X방향으로 한번 보죠. 그리고 보기 방식을 와이어 프레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지금 요 모서리를 디렉션으로 잡아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모서리가 평이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위의 면이 어떻다는 얘기죠? 위의 면이 이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거죠. 무브한 거죠. 무브한 면까지 포켓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탑에서 보면 딱 선 하나로 보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무조건 뭐 되니 안 되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리를.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난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 공면의 노멀 방식으로, 무슨 얘기냐면, 자, X 방향으로 바라봤을 때요, 이 방식이 아니라 그 공면의 노멀 방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방식을 쓰시면 안 됩니다. 자, 포켓 지우죠. 스플릿 이 항 부분도 남겨놓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자. 그러면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걸 쓰셔야 돼요. 시크니스. 근데 시크니스한 게 두께를 주는 거지 두께를 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게 문제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나중에 배우게 되는 이 불린 연산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냐? 여기 불린 오퍼레이션. 그렇죠? 어딘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짱 박혀 있을까요? 하여튼 툴바가 너무 많아가지고 꺼내다 보면 지칩니다. 어딘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꺼내보자. 어디 숨어 있죠? 잘 보이질 않네요. 이쪽에 숨어 있나요? 예, 여기 숨어 있습니다. 여기. 자, 꺼내다 보니까 좀 지저분해졌습니다만.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까지 하나의 바디를 보시고요. 새로운 바디를 하나 더 집어넣는 겁니다. 바디 하나 집어넣죠. 그 다음에 그 바디에다가 이제 요 스플릿 요 면을 이용해서 10mm 두께를 주는 겁니다. 오케이 해보죠. 자, 그러면 요 바디 내용만 한번 볼까요? 그럴 때 쓰는 아이콘이 요겁니다. 해당 바디 현재 워킹 있죠? 밑줄이 그어져 있는 요 바디만 보고 싶으면 요거 누르는 겁니다. 그랬을 때 X방향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렇죠? 노멀 방향이 틀리죠. 아까 전에 포켓으로의 어떤 그 개념하고 틀린 겁니다. 이거 해제하면 다시 원래대로 보여요. 자, 그런 다음에 파트 바디를 워킹으로 하시고 바디를 마우스 오른쪽 하신 다음에 바디에서 마우스 오른쪽 리무브 해버리는 겁니다. 제거하는 거예요. 파트 바디를 기준으로 해서 파트 바디에서 바디 이만큼을 제거하겠다. 리무브 해버리면 이렇게. 그 다음 스플릿을 하이드 해보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노멀 방식으로 이렇게 뚫리게 되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이 공면에다 뭐 글씨를 새긴다든지, 그렇죠? 뭐 여러가지 공면에 대해서 커브를 투영시킨 다음에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공면의 노멀 방향으로 하고 싶을 때는 이 방법을 써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어떤 디렉션 방향을 잡아가지고 뚫고 싶다 그럴 때는 포켓으로도 여러분이 뚫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요 예제를 꼭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3회에 걸쳐가지고 패드 하나 가지고 구워 삶았습니다. 하나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자, 드래프트 필렛 패드 데피니션 있죠? 이거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쓰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면을 잡고 사각형을 간단하게 하나 그리죠. 다시 나온 다음에 패드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고요. 다시 한번 밑면에다가 자,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기능을 한번 써보죠. 찍었습니다. 이 스케치 찍었어요. 그럼 이렇게 뜨는 거죠. 퍼스트 랭스라는 게 뭐라고요? 여기를 본다면 윗면을 말하는 겁니다. 높이 얼마만큼 할 거냐 이런 얘기죠. 30. 그럼 세컨드 리미트라는 게 뭘까요? 출발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그래서 보통 이제 스케치가 그려져 있는 면을 찍으시면 되겠죠. 아니면 뭐 아랫면을 찍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스케치가 있는 이 면을 찍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30만큼 올라간 겁니다. 자, 드래프트 줄지 말지 안 주겠다 그러면 해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앵글 주겠다 5도. 그렇죠? 그럼 퍼스트 리미트가 지금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일단 해제해보자. 프리뷰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퍼스트 리미트가 탑에서 보면 이 스케치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퍼스트 리미트의 면적이 변함이 없고 밑으로 퍼지는 형상이 되는 겁니다. 세컨드 리미트를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랫면이 면적의 변함이 없고 위로 가면서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화살 방향으로 해서 굽의 각도가 들어가고 반대 방향으로 물건이 빠진다고 했을 때 이런 형상이 맞는 거죠. 근데 방향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래쪽으로 달아가 버리겠죠.
자, 마이너스 5도 쳐보죠. 그러면 이렇게 바깥으로 퍼지게 되겠죠. 5도. 네. 그렇죠? 자, 그런 식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퍼스트. 윗면의 면적을 스케치 면적만큼 할 거냐? 아니다. 아랫면을 스케치 면적만큼 하고 싶다 그러면 세컨드 리미트, 퍼스트 리미트, 그 차이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모아질 거냐, 위로 퍼질 거냐는 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값을 주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9배 안 주겠다 그러면 그냥 패드예요. 그렇죠? 자, 세컨드로 해놓고 5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레이트럴 레이더스라는 것은 요 옆 모서리 있죠. 옆 모서리의 반경 필렛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 퍼스트는 뭘까요? 윗면에 그게 되겠죠. 세컨드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래쪽에 필렛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는 거죠? 패드 하면서 드래프트, 구배도 주고 필렛 처리도 가능하다. 근데 결국은 필렛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구배 따로 있어요.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4개의 모서리에 다 필렛이 처리되지 어느 하나만 필렛을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일단 OK 누른 다음에 만든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여기 있죠?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또 모서리를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중 작업이에요. 제가 봐서는 아주 간단한 형상이라고 그러면 뭐 이게 가능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꼭 한번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패드 하나 가지고 구워 삶아 봤습니다. 이 패드를 정확하게 이해하신다 그러면 나머지 명령어가 좀 더 쉬워진다는 거. 그렇죠? 각 옵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크 타입, 머지 앤드, 그리고 이 프로파일과 서페이스의 차이점, 그렇죠? 그리고 이 멀티 패드 있죠? 이것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메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과 선이 교차되어 있을 때는 꼭 지우개, 그렇죠? 툴을 이용해서 지우개 툴의 그 세 번째 옵션 있죠? 그걸 이용해서 선들을 다 끊어줘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 그렇죠? 프로파일 기능이었죠? 일부만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네트워크 구조 만드는 거, 그렇죠? 이럴 때는 머지 앤드 옵션을 써야겠죠. 이럴 때는 선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선반 구조물을 만들 때는 시크 타입을 체크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패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포켓을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